지난 시간에는 RLC 병렬 공진 회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쭉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예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R과 L과 C가 병렬 공진을 만들었는데 실제 L을 여으면은 L의 등가 회로가 L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일의 저항인 R2가 달리게 되는 케이스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C도 실제 C를 쓰게 되면 C와 병렬로 저항 R이 있는데 그여서는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저항은 어차피 R1하고 병렬 회로가 될 거니까 포함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있는 저항과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갖고 병렬 공진 회로를 만들게 되면은 이와 같은 등가 회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2가 없으면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RLC 공진 회로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결과의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R2라는 저항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회로에서 공진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가 공진주파수에서 입력 임피던스의 크기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퀄리티 팩터 Q가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답을 갖고 그러니까 공식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정의로부터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먼저. 자, 그러면은 주파수 영역으로 회로를 옮깁니다. 옮기게 되면은 IT의 페이즈 IS가 되고 저항 R1은 그냥 그대로 있을 거고요. R2도 그냥 있고 L만 J의 오메가 L이라는 임피던스로 바뀌게 되고 C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과 같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답은 입력 임피던스가 G인의 J의 오메가가 되고요. G인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세 개가 병렬 회로니까 Y인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Y인의 J 오메가를 구하면 R1분의 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부는 실수부끼리요.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꼰지는데 얘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R1분의 1 플러스 얘를 분모의 실수화를 시키면은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의 자성 분의 R2 마이너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 그래서 실수부를 앞으로 끄집어 오면은 R1분의 1 플러스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의 자성 분의 R2가 실수부고 허수부는 J의 뒤에 거 먼저 쓰겠어요. 오메가 C 마이너스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의 자성 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G인의 허수부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역시 Y인의 허수부도 제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진주파수 오메가 제로에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토탈 어드미턴스 중에 허수 파트가 제로 되는 주파수 오메가 제로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공진주파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메가 제로 C 마이너스 1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 L의 자성 분의 오메가 제로 L 이퀄 제로 되는 오메가 제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변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제로를 띄고 오메가 제로 C는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 L의 자성 분의 오메가 제로 L. 오메가 제로가 아니라면 직렬회로도 얘기했죠. 그쵸? 오메가가 제로라는 것은 DC 성분이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오메가 제로는 제로가 아닐 거고 따라서 약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얘가 1로 넘어오고 C가 1로 넘어오니까 오메가 제로 자성 L의 자성은 C분의 L 곱하기 마이너스 R2의 자성. 따라서 오메가 제로의 자성은 LC분의 1 마이너스 L분의 R2의 전체 자성. 공진주파수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없어지게 될 거고요.
LC분의 1 마이너스 L분의 R2의 자성. 수치를 대입하니까 루트 L이 10의 마이너스 2성, C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전체적으로 10의 8성 마이너스 R2가 15, 10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2성이니까 10의 3성 마이너스 10의 6성 약 10의 4성 레디안 파세크가 된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는 10의 4성 레디안 파세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Y인의 J 오메가 제로는 이제는 얘가 제로가 되어버렸으니까 오메가 제로에서 남는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R1분의 1 플러스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L의 자성분의 R2 그러니까 1kΩ분의 1 플러스 10의 자성 플러스 10의 8성 10의 마이너스 4성 10의 4성 분의 10 1kΩ분의 1 플러스 얘 뭐 무시되고요. 10의 4성분의 10이니까 여기에 10의 3성분의 1 2kΩ분의 아니지 1kΩ분의 2 500Ω분의 1이네. 1kΩ 쓰지 말고 그냥 수치를 씁시다. 10의 3성 그래서 10의 3성 500분의 1 따라서 G인의 J 오메가 제로는 Y인의 J 오메가 제로의 역수니까 바로 500 다니는 옴이 된다. 자, 그러면은 입력 임피던스까지는 구했습니다. 이제 퀄리티 팩터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퀄리티 팩터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하 V의 페이지를 알아야 되고 L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면 L에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되겠죠. C에 저장된 에너지와 L에 저장된 에너지를 더하게 되고 R1에서 소모하는 에너지하고 R2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V의 페이지 구해야 되고 L에 흐르는 전류 I의 페이지를 구해야만 될 겁니다. 그러면은 V의 페이지는 오메가가 언제 뗍니까?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문제를 다 풀 거니까 V의 페이지는 왜 돼요? 여기에 토탈 저항값에다가 전류 IS를 곱하면 되는데 토탈 G인의 J 오메가 제로에다가 I의 페이지, IS의 페이지를 곱하면 돼요. 그럼 얘는 500Ω이니까 500IS의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기를 IS의 페이지를 갖다가 앰플리튜드가 IM, 위상을 세타 I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V의 페이지는 500IM의 세타 I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의 페이지는 R2 플러스 J 오메가 제로 L분의 V의 페이지가 돼요. 그쵸? 토탈 걸리는 전압이 V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는 토탈 임피던스 R2 요 브랜치의 임피던스 분의 인가되는 전압 V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얼마냐면은 15 플러스 J에 10의 4성 10의 마이너스 2성이니까 10의 4성 분의 500의 IM의 세타 I는 자 크기는 왜 돼요? 10의 자성 10의 자성 만난 거 얘는 무시될 거고 없어지니까 5의 IM의 각도는 세타 I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10입니다. 그쵸? 아크탄젠트 10은 왜 돼요? 90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0.1 0.1을 0으로 그게 간주했으니까 5.7도가 그러니까 아크탄젠트 10은 거의 90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쵸? 그래서 5의 IM의 세타 I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L에 흐르는 전류 IT를 구하면 타임 명령으로 돌아가서 IT를 구하게 되면은
500의 IM의 코사인 세타 I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90도 없애면 사인으로 바뀔 거니까 5의 IM의 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I 마이너스 90도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I 이렇게 될 겁니다. VT는 뭐 여기 구해놨죠, 그쵸? VT는 500IM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I. 자, 그러면은 Q를 구하기 전에 일단 R1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PR1은 2분의 1 R1의 크기분의 인가되는 전압 V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R1이 10의 3성 V의 크기가 500IM입니다. 500IM의 자성 2분의 1 500은 25 곱하기 10의 4성 없어지니까 250, 125가 되겠네요. 125IM의 자성. 그 다음 R2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은 2분의 1 R2 곱하기 I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전류가 있으니까 전압은 없어요. R2에 걸리는 전압은 없기 때문에 R2에 흐르는 전류를 갖고 평균 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R2가 15 I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죠? 500IM이라 그랬으니까 25IM의 자성. 따라서 역시 125IM의 자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L에 저장되는 에너지 WL을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 L 곱하기 L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2분의 1 L 곱하기 IT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나오죠. 5의 IM의 사인에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I 전체의 제곱 2분의 1 L이 10의 마이너스 2성 곱하기 5 25 IM의 자성에 사인 자성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I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의 IM의 자성에 사인 자성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에 저장된 에너지 WC는 2분의 1 C 곱하기 C에 걸리는 전압 V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C가 10의 마이너스 6성 VT는 여기 만들어졌죠. 500의 자성 IM의 자성 코사인 자성의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I 25 곱하기 똑같죠?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의 IM의 자성의 코사인 자성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자, 그러면 퀄리티 팩터 Q는 2파이 곱하기 소모 전력 한 주기 동안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곱하기 PR1이 125 IM의 자성, PR2가 125 IM의 자성이 더하면 250 IM의 자성. 분자는 얘 더하기 얘를 하면요. 얘하고 더하면 코사인하고 사인 더하면 1이 되고 얘만 남을 거예요.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의 IM의 자성. 250분의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곱하기 오메가 제로니까 10의 4성. 이렇게 약분되면 2가 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10이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퀄리티 팩터 5가 나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이거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Q의 정의대로 문제를 풀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이건 말고 조금 먼저 테크닉을 써서 RL 직렬 회로를 RL 병렬 회로로 바꿔서 문제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RL이라는 R2와 L이라는 이와 같은 회로를 RP와 LP로 병렬 회로로 바꾸겠다. 언제 때?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 제로도 몰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오메가 제로 구하고 난 이후가 아니고 그 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회로에서 그냥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니까 R과 L이 직렬 회로로 연결됐으니까 그 직렬된 회로를 갖다가 병렬 회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2의 L이 있고 LP가 있는데 오메가가 이제 오메가 제로라고 가정을 둡니다. 오메가 제로도 잘 몰라 지금은 얼마인지도. 그렇지만은 이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회로는 제2의 오메가 제로 L이라는 걸로 될 거고 이 회로를 넘어오면은 RP라는 저항과 제2의 오메가 제로 LP라는 인덕턴스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의 임피던스와 얘의 임피던스를 같다 이렇게 두면은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R2하고 L이 아니고요. R2와 L은 주어져 있고 문제는 RP하고 LP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임피던스로 계산하면 복잡합니다, 식이. 그러나 얘의 어드미턴스는 얘의 어드미턴스하고 같다 이렇게 두면은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얘의 어드미턴스는 R2 플러스 J의 오메가 제로 L분의 1은 이쪽에서의 어드미턴스 RP분의 1 플러스 J의 오메가 제로 LP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은 분모의 실수화를 시키면은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 L의 자성 분의 R2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제로 L은 오른쪽은 RP분의 1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제로 LP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수분은 같은 거니까 RP분의 1은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의 L의 자성 분의 R2가 되고 LP 오메가 제로 LP분의 1은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 L의 자성 분의 오메가 제로 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LP는 오메가 제로의 자성의 L 분의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의 L의 자성. 자, 그러면 주어진 회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IS라는 전류원이 있고 저항 R1이 있고 그 다음에 RP가 일로 옵니다. RP가 있고 LP가 있고 C가 있는 이와 같은 RLC 병렬 회로로 바뀌게 돼요. 얘 하나의 저항 R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루트 LP 곱하기 C분의 1이에요. 그쵸? 병렬 회로니까. 그래서 이걸로부터 LP 곱하기 C는 오메가 제로의 자성분의 1이다. 그 다음에 LP가 얘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 L의 자성 L분의 R2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의 L의 자성 곱하기 C가 오메가 제로의 자성분의 1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될 거고 L분의 C를 오른쪽에 넘어요. 그러면 오메가 자성의 L의 자성은 L이 넘어 분자 C, C분의 L 곱하 마이너스 R의 제곱. 자, L이 10의 마이너스 2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성의 오메가 제로의 자성은 L이 10의 마이너스 2성, C가 10의 마이너스 6성, 10의 4성, 마이너스 R이 15이니까 10의 자성. R2가 빠졌네.
그래서 얘는 10의 4승이 될 거고요. 따라서 얘가 넘어가면 10의 8승, 제곱이 10의 8승이니까 오메가 제로는 10의 4승 레디안 파 세크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 값을 구해봐. 이제 RP 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잡아야 대입은. 그러면 10의 4승 플러스 얘가 10의 8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분의 10. 얘 필요 없죠, 그쵸? 그래서 RP분의 1이 얘가 10의 4승분의 10이니까 10의 3승분의 1. RP는 1kg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LP는 여기다 대입을 해. 10의 8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6승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저 무시될 거니까 얘는 얘 무시돼 버리면 바로 약분이 되고 L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가 얘가 뭐로 바뀌냐면은 500ohm의 저항으로 바뀌고 얘는 그냥 그대로 10mH 헬리가 되고 얘는 1마이크로페럿이라는 회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력 임피던스는 얼마 돼요? D는 바로 얘만 보일 거 아니야. 얘는 공진대가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500ohm. D는 그 다음에 퀄리티 팩터 Q는 자 RLC 병렬 회로에서의 퀄리티 팩터 Q는 인가 되는 전압이 동일해요. 그죠?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에너지는 여기가 유효 에너지 그러니까 저항이 소모하는 에너지분의 저장의 에너지니까 소모하는 에너지는 저항의 역수에 비례하고 왜? 전압이 일정하니까 저장되는 에너지는 임피던스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R분의 REQ 그러니까 G는 500ohm의 역수 분의 L에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역수 1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하면은 100분의 500이 돼서 5가 나온다. 아니면 C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예요. 500분의 1 저항의 역수분의 C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오메가 제로 C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가 100분의 500이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퀄리티 팩터 5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같이 5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 푸는 방식하고 지금 푸는 방식하고 뭐 그렇게 뭐 썩 작아지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요걸 구할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원하는 신호를 갖다가 뽑아내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필터라는 회로가 있으면 그 필터에 어떤 인가되는 입력 신호가 들어와서 출력 신호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입력 신호에는 원하는 신호도 있고 원하지 않는 신호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필터를 통해서 내보내는 신호는 원하는 신호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신호라는 것은 우리가 타임 영역에서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영역을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갖다가 어느 시간대에는 빼고 어떤 시간대에는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내가 말하는 정보를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파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VT라는 신호를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 그러면은 어떤 오메가의 함수꼴로 나오게 됩니다. 이 함수꼴로 나오게 되는 이 VI의 J 오메가라는 항은 어떤 오메가 축에 따라서 어떤 일정 범위에서 신호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16Hz부터 2만 Hz라고 그렇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16Hz에서 2만 Hz밖에 안 되는 건데 목소리여서
25,000Hz가 나왔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정된 주파수 안에 내 목소리가 주파수 영역을 옮겨 놓으면 한정된 주파수 안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 목소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목소리가 막 섞여. 그래서 이 방에서 막 저렇끼리 막 얘기하면은 누가 들으면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혼선이 돼갖고. 그렇죠? 그런데 내 목소리는 그대로 놔두고 A라는 사람의 목소리는 여기에 두지 말고 주파수 대역을 옮겨. 여기다 갖다 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는 갖다가 우리는 통신에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 지금 내가 목소리를 하는 걸 갖다 정의적 신호를 옮겨 나누면 그냥 단지 낮은 0에서 16Hz부터 20kHz 사이에서만 신호가 있는 그러한 성분이 되는데 얘를 갖다가 1MHz로 옮겨. 그래갖고 B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여기다 또 그걸 갖다가 섞어버려.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는 섞여 있더라도 얘를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딱 옮기면은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의 목소리만 내가 원한다 하면은 이 신호만 보내고 이 신호만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는 소리는 A 목소리밖에는 안 나옵니다. B 목소리는 안 나와요. 또 반대로 B 목소리를 내가 원하고 A 목소리를 없애고보다 싶으면 얘를 차단시키고 B 목소리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분리가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A 목소리하고 B 목소리가 같은 로우 프리퀀시에 같이 있으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변조를 하지 않으면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KBS 방송이 있고 MBC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갖다 놔놓으면 우리가 KBS 방송을 못 들어요. 그러나 KBS 방송이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하고 MBC가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서로 달라. 다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라디오에서 구분해서 한 개는 버리고 한 개는 취해서 목소리가 나오게끔 방송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통신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가 시간대에서의 모양도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놔도 모양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시간대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호가 아니고 필터라는 이런 것들은 주파수 영역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영역에서는 분리를 할 수가 없어. 어떤 시간대로 통과시키고 어떤 시간대로 차단을 시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통과를 시키는데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성분은 버리고 어떤 성분은 통과시키는지 그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필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성분을 통과시키고 어떤 성분을 제거를 하는 건데 그 종류에 따라서 필터의 종류도 나눠집니다. 자, 로페스 필터라는 게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A라는 목소리는 낮은 주파수에 있고 B라는 목소리는 높은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목소리를 들으려 그러면은 낮은 주파수에 있는 신호는 통과시키고 높은 신호에 있는 신호는 차단시키는 그러한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로페스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 특정 주파수보다 그걸 갖다 나중에는 차단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어떤 특정 주파수 이하의 성분은 통과시키고 특정 주파수 이상의 신호는 차단하는 그러한 필터를 갖다가 로페스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 대역은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의 신호는 없애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로페스 필터. 그거에 반대가 되는 것이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이하는 차단, 이상은 통과. 자, 신호가 두 개 있을 때는 뭐 이하, 뭐 이상 이렇게 나눠지면 되는데 신호가 세 개가 있다.
A라는 신호와 B라는 신호와 C라는 신호가 있다. 이랬을 때는 B를 받으려고 뭐 해야 돼요? A도 없애야 되고 C도 없애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만 통과시키는 그러한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대역 통과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밴드 패스 필터. 어떤 오메가 1과 오메가가 오메가 2 사이에 인 신호는 통과시키는 그러한 필터를 갖다가 우리는 밴드 패스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하고 하이 패스 필터는 특정 주파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밴드 패스 필터는 특정 주파수가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파수 이상, 어떤 주파수 이하의 신호만 통과시키는 거고, 이 밴드 패스 필터의 반대가 밴드 스탑 필터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오메가 1과 오메가 2 사이에 인 신호를 통과시키는 거 가지고 신호는 차단. 그러니까 밴드 패스 필터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 사이의 신호를 갖다가 통과시키는 데 반해서 밴드 스탑 필터는 그 성분은 통과를 시키는 아니라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성분만 통과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얘 반대가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올 패스 필터라고 있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모든 신호 다 통과시키는 필터입니다. 필터의 역할에 의미가 없죠. 그렇죠? 특별한 용도에서 위상을 갖다가 변화시킬 때는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올 패스 필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필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구조만, 필터의 기본적인 구조만 갖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저역 통과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쓰면 로우 패스 필터고 약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로우 패스 필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이 패스 필터라고 했으면 되겠어요?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는 밴드 패스 필터. 밴드 스탑 필터는 밴드 스탑 필터. 이렇게 첫자를 써서 약자로 쓰면 돼요.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인데 이상적인 필터는 특성을 보면은 주파수에 따라서 전달 함수 TS에 대한 보대선도가 아니고 TS에 대한 크기 T의 J 오메가를 합시다. T의 J 오메가의 크기일 때 dB가 아니에요. 오메가도 리니어 눈금, TJ 오메가의 크기도 리니어 눈금으로 쓴다면 제로로부터 무한대까지 주파수 대역 중에 어떤 차단 주파수 오메가 C까지는 통과시키고 오메가 C 이상은 완전히 크기가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T0만한, 그러니까 1이라는 크기로 합시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메가가 제로에서 오메가 C라는 주파수 대역 안에 거는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크기가 1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들어오는 신호 그대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메가가 오메가 C 이상의 성분은 T의 J 오메가의 크기가 제로라는 의미는 들어가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VIT가 오메가 C가 1kHz다. 오메가 C가 1kHz인데 VIT가 10의 코사인 10T 플러스 30도 플러스 10 코사인 10의 4성 T 플러스 30도 이렇게 들어간다면 10Hz 신호와 10kHz 신호가 들어갔어요.
자, 입력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회로가 꾸며져 있는데 이 회로에 꾸며져 있는 전달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요? 앞에서 중첩의 원리로 써서 풀자. 그러면은 오메가가 10인 케이스를 풀게 되면요, t의 10일 때 크기가 1이니까 출력은 V0 t는 이 신호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플러스 이 신호에 대해서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신호는 오메가가 10의 4승이에요. 오메가 10의 4승은 여기 있다고. 1kHz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t의 크기는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출력 나누기 입력의 b가 제로라는 것은 출력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로가 나와요. 그러면은 출력에서는 요 신호만 나오고 요 신호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메가 C보다 적은 신호만 다 통과시키고 오메가 C보다 크면 무조건 다 차단되는 아주 이상적인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필터의 특성은 이런 식으로 되지만 우리가 실제 꾸미게 되면은 그렇게 못 꾸민다는 거죠. 칼같이 오메가 C에서 딱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오메가에 따라서 t의 j 오메가의 크기를 갖다가 db로 고치면은 0db로 오다가 이제는 보대 선들 그립니다. 0db로 오다가 오메가 c라는 포인트에서 꺾어져 이렇게 리니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메가가 증가할수록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폴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대 선도가 모양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그래서 요 오메가 C를 갖다가 우리는 컷오프 프리퀀시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메가 C에서의 크기의 차는 3dB가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0dB보다 3dB만큼 떨어지는 포인트의 주파수를 갖다가 우리는 차단 주파수라고 정의를 해요. 꺾어지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것이 20dB per decade로 꺾어지면은 여기에 3dB 떨어지지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40dB로 중간을 가져갖고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떨어지게 되면 요 꺾어지는 포인트에서 6dB가 떨어지죠. 맞아요? 여기서 6dB가 떨어지니까 3dB는 그보다 주파수가 낮아요. 낮은데 컷오프 프리퀀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컷오프 프리퀀시는 보대 선도에서 꺾어지는 포인트가 아니고 프렛 밴더, 그러니까 0dB보다 3dB 떨어지는 주파수가 우리는 차단 주파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얘가 떨어질 때 마이너스 20dB를 만큼 떨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40dB, 어떤 경우는 60dB, 어떤 경우에는 80dB 이렇게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떤 n이라는 정수를 쓰게 되는데요. 30dB 이거는 없어요. 20의 배수로 나갑니다. 정수배. 그래서 요 n이 1이면은 1차 필터, 2면은 2차 필터, 3이면은 3차 필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로에서 1차 회로, 2차 회로, 3차 회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1차 회로처럼 만들어지는 필터를 1차 필터가 되는데 그거는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떨어지고요. 2차 회로처럼 만들어지는 필터는 2차 필터가 되는데 그거는 떨어질 때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1차 필터니까 완만하게 떨어져요. 자,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가되는 전압 VI가 통과시키는 프리퀀시와 차단시키는 프리퀀시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출력을 끄집어내려 그러는데 그 두 개의 신호가 굉장히 프리퀀시가 가깝게 붙어 있으면은 이와 같은 1차 필터를 갖고는 차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신호는 여기에 있고 차단시키는 신호는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보다 좀 적게 통과되고 얘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넘어가는 성분이 바로 노이즈에 실리게 되고 노이즈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신호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1차 필터라도 충분히 차단이 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신호를 차단시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필터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고, 지금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것은 1차 필터, 1차 회로에 대해서 보드에 선도를 그리면은 꺾어지는 포인트가 오메가-C 20dB per decade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로페스 필터가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필터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회로가 이렇게 꾸미면 됩니다. 자, 이렇게 R과 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생각을 하면요. S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TS를 구해요. TS가 출력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하고 입력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의 B니까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SC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1 플러스 SRC분의 1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 보드 선도를 그리면 요게 0dB가 되고요. 요게 오메가 C가 되고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떨어지는 그러한 보드 선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 그림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3dB만큼 떨어지는 로페스 필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는 뭐가 되죠? 바로 RC분의 1이 됩니다. 자, 뭐 책에서 안 나왔으면 이걸 갖다가 타임 도면하고 관련 지으면요. RC 회로에서의 시상수가 뭡니까? 바로 RC죠. 그래서 시상수의 역수가 차단 주파수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복잡한 R만의 회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VI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C를 달아. 그리고 나오는 출력 전압 V0다. 이건 로페스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다 보면 테브란 등가루를 건치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입력 전압과 테브란 저항 RTH로. 그랬을 때 RTH 곱하기 C가 시상수가 되고 그것의 역수가 차단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특이사항은 오메가 C 곱하기 C가 R의 역수와 같다. 그러니까 오메가 C 곱하기 C분의 1은 바로 R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C가 있고 그 C에서 회로를 들다 본 저항 성분이 있는데 C에서 들다 본 저항 성분의 크기와 C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가 차단 주파수다. 보드 선도에서 그게 의미가 뭡니까? A 플러스 B인데 A하고 B가 큰 놈만 취한다는 거죠. 그렇죠? 같아지는 포인트가 꺾어지는 포인트고 그런 의미예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말은 바꿔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LC로만 구성된 필터를 갖다가 앞으로 쭉 다 마찬가지예요. R과 L과 C로만 구성된 회로를 갖다가 우리는 수동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R과 L과 C 플러스 TR이나 온피앰프를 사용하게 되면 요거는 갖다가 우리는 액티브 필터, 능동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로 이제 이 회로, 이 책에서는 OPMP를 많이 씁니다. TR을 아직 안 비운 상태니까. 이 회로 이론을 할 때까지는 TR을 안 비운 거니까 OPMP를 써서 필터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OPMP를 사용해서 필터를 구성하게 되면 능동 필터, 액티브 필터가 되고, 그냥 순수하게 OPMP나 TR을 안 쓰고 RLC로만 구성됐다면 그것은 수동 필터, 패시브 필터가 되는 건데요. 이 능동 필터가 수동 필터보다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정폭도 하면서 필터도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수동 필터는 인가되는 입력보다는 출력이 절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신호가 들어오면 그냥 작은 신호로 나가고 큰 신호가 들어야 큰 신호로 나가는 거고, 액티브 필터는 작은 신호가 들더라도 필터 역할을 하면서 크기도 키워버려. OPMP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폭도 시키면서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항상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얘가 단점이 있습니다. 얘 단점이 뭐냐 하면은 RLC로만 구성된 것은 전 주파수 대역에서 다 쓸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이 액티브 필터를 쓰게 되면요, TR이나 OPMP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또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전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OPMP나 TR을 사용해서 액티브 필터를 썼을 때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주파수에서는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능동 필터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TS가 해야 돼요.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하고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비로 나타나죠.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가 R1분의 R2와 SC분의 1의 병렬값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1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SR2C 분의 R2. 따라서 마이너스 R1분의 R2 곱하기 1 플러스 S R2C분의 1. 이거는 보대선들을 그리게 되면요, T의 J 오메가의 크기를 dB와 오메가를 그리면은 이렇게 꺾어지는데, 오메가 C에서 꺾어지는 거니까 오메가 C는 뭐가 돼요? 바로 R2C분의 1이 되죠. 그쵸? 포울점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C는 R2C분의 1이 되고, 얘가 0dB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얘가 1로 된다 하더라도 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 S가 굉장히 적으면 얘가 무시가 될 거니까 얘가 만들어지니까 R1분의 R2의 크기를 갖다가 dB로 표현할 만큼의 크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수동 필터에서는 여기가 0dB였는데 액티브 필터로 들어가게 되면 0dB가 아니고 R2가 만약에 R1보다 R2를 10배로 키웠다. 그러면은 20d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과시키는 대역에서 정폭률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액티브 필터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차단 주파수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OPMP를 사용한 로페스 필터가 되는 겁니다.